2025년 7월 21일 크렘린궁 대변인이 아제르바이잔과의 외교적 긴장이 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이는 해당 국가가 러시아의 영향에서 벗어나 군 현대화를 가속화하며 카프카스 지역의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다. 이러한 노선 전환의 뒤에는 장기적인 전략이 있다. 무장력을 재구성하고 무인기와 방공망에 대규모 투자를 하며 다자간 군사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아제르바이잔의 군사력 기반은 어떻게 구축되고 있으며 그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아제르바이잔 군대의 역사는 이 지역의 주요 정치 변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1918년 5월 28일 러시아 제국의 붕괴 이후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은 처음으로 독립을 선언하였다. 이 짧은 기간 동안 아제르바이잔은 자체 무장 세력을 처음으로 구성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1920년 아제르바이잔은 소련에 병합되면서 독립국가로서의 시기를 마무리하게 되었다. 1920년 4월부터 1991년까지 아제르바이잔은 독립적인 군대를 보유하지 못했다. 아제르바이잔 병사들은 소련군 체제 아래 복무했으며 이 지역의 방위 활동은 모스크바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되었다. 이 시기의 군사 인프라와 조직은 소련 전체의 전략적 목적을 수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주권을 되찾은 이후 외부의 다양한 안보 위협에 직면한 아제르바이잔은 독립적인 방위 체계를 재구축해야 했다. 군대 건설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국가 주권을 지역 안보 환경 속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행위였다. 초기에는 조직 장비 인력 모두 부족한 상태였지만 아제르바이잔은 점차 체계적인 군사력을 구축해 나갔다. 이 과정은 군사교리의 재조정 방위 협력의 확대, 군 현대화 투자를 동반했으며 이는 국가 안보 전략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기반이 되었다. 2025년 기준 아제르바이잔은 3가지 주요 군종으로 구성된 방위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육군, 공군, 방공군, 해군. 육군은 병력 규모가 가장 크며 지상 전투 영토 방위 및 국경 지역 통제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공군 방공군은 공중 통제 화력 지원 및 상공 위협에 대한 대응 임무를 수행한다. 해군은 규모는 작지만 카스피해에서의 전략적 이익 보호, 특히 주요 운송 및 석유가스 개발 지역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아제르바이잔은 준군사 조직인 국가방위대 국경수비대 및 특수부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국내 보안 대테러 및 국경방어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아제르바이잔의 상비군 병력은 약 12만 8천 명으로 추산되며 예비군은 30만 명 이상이다. 비상시에는 군 복무 대상인 약 300만 명의 남성을 동원할 수 있어 잠재적 충돌 시 신속한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다. 에너지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 덕분에 아제르바이잔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통한
안정적인 외화 수입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재정적 기반 덕분에 아제르바이잔은 2025년 기준 약 50억 달러에 달하는 국방 예산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내 최고 수준이다. 다수의 구소련 국가들이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과 달리 바쿠는 군 현대화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확실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원은 공격형 무인기, 구매, 방공 미사일 체계, 업그레이드 다국적 훈련 프로그램에 집중 투자되고 있다. 그렇다면 아제르바이잔 군대는 복잡한 카프카스 지역의 지정학적 환경에 어떻게 적응해 조직되어 있는가? 2020년 나고르노 카라바흐 전쟁에서 아제르바이잔 육군은 전투 능력 측면에서 뚜렷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UAV의 유연한 운용과 포병 간의 정밀한 협력은 전장 내 전력 균형을 재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장비면에서 아제르바이잔 육군은 현재 550대에서 650대 사이의 전차를 운용하고 있으며 그 중심은 T-72 계열이다. 이와 함께 2014년에 러시아와 체결한 계약을 통해 도입한 T-GNS 전차 약 100대도 배치되어 있다. 일부 T-655 전차는 여전히 보조임무용으로 유지되고 있다. 기갑 전력은 2호 100대 이상의 보병 전투 차량, IFV-과 장갑 차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기술을 기반으로 한 마라우더와 마타도르 같은 현지화된 모델도 포함된다. 아제르바이잔의 포병 전력은 매우 강력하다. 총이실 100개 이상의 견인포, 자주포 다연장 로켓 시스템 MLRS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장거리 시스템들이 주목받고 있다. 폴로네즈 벨라루스 이 고급 다연장 로켓 시스템은 최대 300km 거리의 유도탄 발사가 가능하며 전방에 접근하지 않고도 적의 심부를 타격할 수 있다. 이는 포병의 생존성을 높이고 전장의 리스크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 엑스트라 이스라엘 익스트라는 약 150km 사거리의 정밀 유도 로켓으로 명중 오차는 10m 이하이다. 이를 통해 아제르바이잔은 무기 저장고, 지휘소, 보급선 등 주요 목표에 대해 고정밀 타격이 가능해지며 부수적 피해를 줄이고 작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로아라, 이스라엘 로아라는 사거리 400km에 달하는 전술 탄도미사일이다. 이 미사일은 전장 밖에서 전략적 타격이 가능하며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여 대규모 병력 투입 없이도 주요 목표에 대한 원거리 정밀 타격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무기체계는 아제르바이잔이 장거리 선제 타격 능력을 확보하게 하였으며 전략적 기피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사이버 전쟁 교리의 도입과 UAV 지상 활용 연계 전술은 아제르바이잔 특유의 전투 방식을 형성했다. 이 방식은 빠르고 정밀하며 병력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복잡한 카프카스 지형과 현대 전쟁의 흐름에 부합하는 방향이다. 2025년 글로벌 파이어파워 기준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은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60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육군뿐만 아니라 전체 방위체계의 종합적인 역량을 반영한다. 구소련 국가들 중에서도 아제르바이잔은 주목할 만한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로 평가받으며 카프카스 지역 안보의 균형을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아제르바이잔 공군은 약 7,000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180여 대 이상의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다.
이 항공기는 전투기, 공격기, 헬리콥터, 수송기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UAV 무인기로 구성되어 있다. 함께 운영되는 방공부대는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무기를 통합한 다층 방어 구조로 편성되어 점점 더 정교해지는 미사일 적어도 비행체 UAV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수년간 아제르바이잔의 주력 전투기는 러시아제 미기 지구 약 14기로 주로 방공 임무와 조종사 훈련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단일 공급국 의존을 줄이기 위해 아제르바이잔은 새로운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최근 아제르바이잔은 파키스탄과 중국이 공동 개발한 4세대 전투기 JF-17 썬더 첨례 40대를 도입하기로 계약했다. 이 전투기는 첨단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으며 정밀 유도 무기 운용이 가능하고 유지 비용이 낮아 바쿠가 지향하는 경량화, 효율성, 자립 노선에 부합한다. 아제르바이잔 공군은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에서 도입한 다양한 전투 및 수송용 헬리콥터를 보유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종으로는 Mi-24, Mi-27, Ka-27, 러시아벨, 사레-1이 미국과 있으며 병력 수송 화력 지원 카스피해에서의 대잠 작전 등 다양한 임무에 활용된다. 이외에도 유럽에서 도입한 소형 수송기 및 훈련기는 전술 배치 및 후방 지원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공군의 가장 강력한 변화 중 하나는 UAV 이 무인기 전력을 전략적 핵심으로 육성한 점이다. 2020년 나고르노 카라바흐 작전 이후 UAV는 단순한 보조 무기가 아니라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전자주먹으로 인식되었다. 현재 아제르바이잔이 운용 중인 대표적인 UAV는 다음과 같다. 바이락탈, TB2 튀르키의 중거리 정밀, 타격 능력 저렴한 운용 비용 대비 높은 효과. 하롭 앤 헬미스, 455시 이스라엘 자폭형 및 정찰용 전술 UAV, 어비털, 소형 UAV로 산악 지형이나 근거리 목표 타격에 적합. 아제르바이잔은 UAV를 단순 구매에 그치지 않고 튀르키예와 이스라엘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운용 기술부터 다군종 연계 화력 통제까지 국산화와 자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UAV는 이제 정밀 선제 타격, 신속 대응, 최소 피해라는 전술 교리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다. 영공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아제르바이잔은 심층형, 다층 방공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체계는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설계되어 있다. 장거리 방공 러시아제 S-1100PMU 추 2기를 운용하며 전략적 주요 시설 및 광격 방어에 사용. 중단거리 방공 단거리 요격 미사일 이동형 레이더, UAV 및 적어도 수당 미사일 탐지 센서로 구성. 통합 네트워크 조기 경보 체계 정찰, UAV 및 전술 항공 교통 통제와 연계된 방공 지휘 체계. 아제르바이잔의 공중 전략은 단순히 장비 수량이 아니라 기술을 통한 다지점 연계 유연성 공중 통제력에 중점을 둔다. 이 모델은 국경지대의 육지 및 해상 통제 능력을 향상시키고 최적의 비용으로 장거리 억지력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해군은 세 주요 군종 중 병력 규모가 가장 작으며 2025년 기준으로 약 200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는 아제르바이잔이 카스피해 연안을 따라 위치해 있으며 이
이 지역이 에너지와 안보 측면에서 매우 중대한 가치를 가지기 때문이다. 카스피해는 아제르바이잔에게 있어 생명선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 허브이다. 이 해역을 따라 800km 이상에 이르는 해안선에는 다수의 해상 시추 플랫폼, 석유가스 항구, 전략적 송유관이 위치해 있다. 따라서 규모는 작지만 해군은 이러한 시설들을 파괴 공급망 차단, 해상 충돌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아제르바이잔 해군은 중거리 대함 무기를 장착한 소형 미사일 호위함 몇 척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들은 근해 방어 임무에 투입된다. 또한 10척 이상의 경비정이 항로보호 배타적 경제수역, 이의 감시 해상수색 및 구조작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트리톤급 소형 잠수함이다. 이 잠수함은 크기가 작고 탐지가 어렵기 때문에 비밀 작전에 적합하며 정찰 특수부대 수송 근해 전투 등의 임무에 활용된다. 이러한 소형 잠수함 보유는 비대칭 방어 능력을 강화하면서도 카스피해의 제한된 해양 환경에 잘 부합한다. 전반적으로 볼 때 아제르바이잔 해군은 대규모 전력은 아니지만 해양 안보 전략 내에서 매우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에너지 수송로의 안전과 고부가 가치 해역의 통제에 기여함으로써 아제르바이잔의 이러한 전략적 전환은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군사 기술 선택에서의 주도권 확보라는 내부적 필요에서 출발했다. 공급원을 다변화함으로써 아제르바이잔은 정치적 격변이나 외부 리스크에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러시아와의 관계 조정에는 분명한 위험이 따르며 러시아는 여전히 카프카스와 중앙아시아에서 군사적, 정치적 영향력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아제르바이잔의 전략적 결정은 국방 현대화의 필요성과 지역 균형 유지라는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와 아르메니아의 사례는 명확히 보여준다. 병력이 많고 장비가 우수하다고 해도 적절한 전략이 부재하면 패배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일정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부터 강력한 동맹 구축에 실패하면서 소모전에 빠졌다. 아르메니아는 한때 나고르노 카라바흐를 통제했으나 기술 혁신과 국방 협력의 부재로 인해 2020년 신속히 패배했다. 아제르바이잔은 현재 유리한 위치에 있지만 자립과 지역 대립 사이의 아슬아슬한 균형 위에 서 있다. 진정한 힘은 단순히 무기의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정세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보안 생태계에서 비롯된다. 육군은 여전히 아제르바이잔의 방위 체계에서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육군은 약 5만 8만 명 규모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략적 요충지에 분산 배치된 5개 주요 군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배치는 각 지역의 위험 요소, 지형적 특성, 신속 대응 능력 등을 고려해 설계되었다. 그중 제2군단과 제3군단은 나고르노 카라바흐와 같이 과거 격렬한 충돌이 벌어진 국경 인근에 배치되어 주요 요충지를 수호하고 있다. 나머지 군단들은 북부 및 남동부 방위축에 위치하며 주권 수호와 국내 안정 유지를 동시에 담당한다. 육군은 전투력 외에도 분쟁 지역에서의 존재감, 유지 지형 통제 긴급 상황 대응 태세 확립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지속적인 군사 배치는 아제르바이잔이
정치적 협상이나 외교적 움직임을 보다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군대 배치 외에도 아제르바이잔은 소련식 조직 체계에서 나토 표준에 가까운 모델로 전환하고 있다. 이 변화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한다. 지휘 체계의 전문화 및 경직된 명령 구조의 축소병과 간 유연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 훈련 및 작전 전술적 분권 사고방식 도입으로 하급 지휘관의 자율적인 판단과 빠른 반응이 가능하도록 조정. 이러한 조직 개편은 복잡한 카프카스 지형에서 작전 적응력을 높이고 비대칭 전쟁 시나리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만든다. 방어 임무 외에도 육군은 억지력 과시 및 국내외 군사력의 존재감 확립이라는 전략적 목적도 수행한다. 아제르바이잔은 튀르키예, 파키스탄, 이스라엘과의 합동 군사훈련을 통해 전력을 외부에 선보이고 있으며 육군의 강력한 존재는 영토 안정화 전략의 핵심 요소이자 카프카스 지역 내 국가 위상 강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2030년까지의 국방 발전 전략에서 아제르바이잔은 정찰형, 공격형, 자폭형으로 구성된 3단계 UAV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전략은 단순한 지원 역할을 넘어서 정보 수집부터 정밀 타격 고가치 목표 파괴까지 독립적인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무인 체계를 완성하는 데 있다. 이러한 접근은 조종사 양성 유지비 손실 위험이 높은 유인 공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전략이며 동시에 UAV 국산화를 추진하고 센서 무장 통합 기술에 적극 투자함으로써 단순 운용국에서 기술 자립국으로의 전환을 나타낸다. 이 3단계 구조에서 정찰형 UAV는 목표 지정과 전장 감시를 수행하며 특히 아르메니아 국경 및 카스피해 연안 같은 긴장 지역에서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공격형 UAV는 실시간 정밀 타격의 주력 전력으로 운용되며 자폭형 UAV는 적의 전자전 방공 체계가 작동하는 환경에서도 고가치 목표를 파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와 같은 모델은 집중 화력에서 분산 기동 화력으로의 전환이라는 뚜렷한 트렌드를 반영한다. 이를 통해 아제르바이잔은 선제 타격 또는 신속 대응 전략을 더욱 유연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전개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이 구조는 2020년 나고르노 카라바흐 전투 경험을 토대로 개선된 형태이며 당시 UAV는 전황을 결정짓는 핵심 무기였다. 2030년까지 UAV 자립 목표를 달성할 경우 아제르바이잔은 카프카스 지역 최초의 다층 통합 무인 전력 체계를 구축한 국가가 될 것이다. 이는 지역 내 군사 균형을 비대칭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현재 카프카스 지역에서 군 현대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석유가스 수출로부터 확보한 재정적 기반을 바탕으로 공격형 UAV 다층 방공망 방위 협력에 과감히 투자하고 있으며 동시에 자국 방산 산업도 단계적으로 육성 중이다. 숙련된 육군, 정밀한 공군 전략적 해군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유연하고 통합된 전투 체계는 지역 내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구소련 국가 중 러시아 다음으로 강력한 전력을 가진 국가로 아제르바이잔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군 현대화가 곧 전략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불안정한 지역에서 주도권을 유지하려면 강한 무기뿐 아니라 선제적이고 유연한 정치적 전략도 필수적이다.
현재 아제르바이잔의 군사 전략은 국제 분석가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는 자국 이익을 지키기 위한 장기적 비전과 주체적 선택일까? 아니면 지역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일까? 글로벌 지정학 환경이 더욱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해지는 가운데 아제르바이잔의 현재 전략적 우위는 과연 지속 가능한 기반일까? 혹은 보다 신중하고 균형 잡힌 행보가 필요한 시점일까? 만약 국제 정세와 지역 안보에 대한 심층 분석에 관심이 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며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함께 토론하고 배우는 공간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